2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이다. 배반 사건이 어떤 거예요? A와 B의 교사건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함께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다. 맞습니다. 2번 사건 A와 B가 독립 사건이면 PA B는 PA 곱하기 PB이다. 독립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교사건을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독립사건이 아니면 PA B는 PA 곱하기 P, B바 A 또는 PB 곱하기 PA바 B가 되죠. 그런데 독립사건이니까 P, B바 A가 PB가 되거나 PA바 B가 PA가 되는 거죠. 2번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5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에서 3개를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가짓수는 60가지이다. 5개의 서로 다른 물건이 들어있다 라고 상상을 하시고 이 중에 3개를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처음에 뽑을 가짓수는 5가지, 두 번째 뽑을 가짓수는 5가지, 세 번째 뽑을 가짓수도 5가지, 즉 5의 세제곱까지죠. 125가지이네요. 60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60가지는 뭐죠? 3개를 비복원 추출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개 중에 3개를 뽑을 가능성이 60가지가 되는데요.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다. 4번에 붉은 구슬 2개, 흰 구슬이 3개, 모두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 하면 5개에서 2개를 꺼낼 때란 뜻이죠. 꺼낸 구슬이 모두 붉은색의 확률은 2개 중에서 2개였어요 란 뜻이니까 5C 분의 2C 다시 계산하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분의 1 지워지고 10분의 1 답은 10분의 1 맞습니다. 23번처럼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잘 구별하시고요. 특히 2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 사건일 때 그 교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곱과 같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4번 문제입니다. 양의 확률을 갖는 사건 A, B, C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 양의 확률을 갖는 이라는 말은 0이 아니다 란 뜻이에요. 1번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또한 독립이다. 2번엔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 또한 독립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사이에서도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모두 독립이다. 꼭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번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배반 사건이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A와 B는 서로 교사건이 없다. 그러면 PA B는 0이다. 그런데 A하고 B가 양의 확률이니까 절대 PA 곱하기 PB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를 해석하면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4번을 볼게요. A와 B가 독립이고 A와 C가 독립이면 A와 비교 C 또한 독립인가?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우선 1번, 2번, 3번이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겠구나 하면서 답을 선택하시고 빨리 넘어가시는 것 적극 권장. 그런 와중에도 아유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그 예제를 하나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 예제도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제가 넣어 놨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4번에 대한 예제는 그림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건 안에 1을 기준으로 1과 2가 있는 A, 1과 3이 있는 B, 1과 4가 있는 C가 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A와 B의 교사건이 1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런데 PA와 PB 모두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그 결과 PA교 B는 PA 곱하기 PB 맞죠? 또 PA교 C는 PA 곱하기 PC 맞죠? 이때 비교 C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4분의 1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A와 비교 C가 독립이냐라고 했으니까 그 교사건의 확률이 PA와 P 비교 C의 곱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좌변의 PA교 B교 C는 1이니까 4분의 1이죠. PA는 2분의 1, PB교 C는 4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죠. 다르다. 지금 제가 드린 이그젬플이 가장 심플한 이그젬플이에요. 위로 올라가서도 4번을 동전 던지기로 설명을 해 놓긴 했지만 직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설명해 놓은 이그젬플이고요.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 위에서 제가 설명해 놨잖아요. 그리고 3번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독립 사건이 아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몸무게, 빛의 속도, 강우량 같이 연속 상황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인 연속 확률 변수와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친 홈런의 수 손가락을 꼽아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산 확률 변수 답은 4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무한계, 이들의 공통점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친 홈런의 수는 1개, 2개, 3개 손가락을 들어서 셀 수 있죠. 그 외에는 모두 연속 확률 변수다. 몸무게, 속도, 강우량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를 구별하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26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한 야구 선수가 임의의 한 시합에서 치는 안타수의 확률 분포이다. 이산 확률 분포이니까 0, 1, 2, 3, 4, 5와 같이 확률 분포표가 그려지더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확률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1이 됩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다. 질문입니다. 이 야구 선수가 내일 시합에서 2개 이상의 안타를 칠 확률 따라서 2개, 3개, 4개, 5개 모두 가능하니까 0.25부터 0.02까지 더하면 되죠. 또는 1에서 0.30과 0.15의 합을 빼면 되겠죠. 답은 0.55입니다. 27번에는 두 확률 변수 x와 y를 결합해 놓은 결합 확률 분포가 보이는데요. 결합 확률 분포 이해하는 방법은 x가 2이고 y가 1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가 4이고 y가 5일 때의 확률은 0.1이다. 그런데 질문은 x에서 y를 빼서 1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때의 x와 y는 2에서 1, 2에서 3, 2에서 5를 빼고 4에서 1, 4에서 3, 4에서 5를 빼서 계산하는 건데요.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2와 1, 4와 3이죠. 이때의 확률 값은 0.25와 0.30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합은 0.55가 되고요. 그 외에 그들의 차이를 아래쪽에 팁으로 설명해 놨는데요. 마이너스 3도 보이고 마이너스 1, 3 이렇게 보입니다.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인 이 확률 값들이 재배치가 되어서 그 위치에 적절하게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확률 분포를 다양하게 구성하더라도 그들의 확률 값들은 보존이 된다. 결합 확률 분포 읽는 방법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28번입니다. 5점 척도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매우 불만족인 1번을 선택한 분이 10%, 매우 만족한다 5번을 선택한 분이 25%인 거죠. 백분율이라는 것은 0.1, 0.15, 0.2, 0.3, 0.25의 확률에 100을 곱해서 다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러한 분포 안에서 만족도의 평균을 구하세요 했어요. 아래에 제가 가중 산술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해 놨지만 5점 척도를 x라고 하고 백분율의 원래 확률을 px라고 놓는 순간 아래로 내려가서 1 곱하기 0.1 더하기 2 곱하기 0.15, 3 곱하기 0.2, 4 곱하기 0.3, 5 곱하기 0.25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다 계산한 결과 3.45, 답은 3.45 해석해 보면요. 보통이다와 만족한다 정도의 평균이 확인이 되더라 라고 마무리 짓게 되겠네요. 25번은 백분율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바로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고요. 가중산술 평균으로 계산할 때는 분모에 100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국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 이렇게 소수로 바로 계산해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받기로 할 때 받은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앞서 OX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는데 기억나실까요? 이번에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느 동전에서도 앞면이 나오지 않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겠죠? 그 이유 100원, 200원, 500원, 600원, 7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3가지와 100원짜리 동전 2가지로부터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32가지 그래서 그 확률을 다 확인한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0 곱하기 32분의 1, 100 곱하기 32분의 2, 1700 곱하기 32분의 1 해서 계산한 결과 850원이 나왔다.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의 풀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는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를 X,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지는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를 계산했을 때 확률 변수를 Y라고 두고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100원짜리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개 나왔다, 2개 나왔다, 그리고 나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의 확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의 확률. 그 과정에서 X의 기대값은 750원, Y의 기대값은 100원, 따라서 두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750 더하기 100, 850이야. 이와 같이 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제 생각이고요. 답은 850원입니다. 교수님, 아래와 같이 푸는 것도 위와 같이 푸는 것도 둘 다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따라서 29번처럼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오는 그러한 서술이 들어가면 850원입니다. 직접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주시고 그렇지 못한 문제는 자꾸 눈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집중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대값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요. 30번도 기대값입니다. 동전을 3회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y는 x-1 전체 제곱의 기대값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x에 대한 분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전 3개 던지는 실험에 대한 분포는 금방 작성이 돼요. 0, 1, 2, 3,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정도. 그리고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나는 그 x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궁금해. 당연히 아래와 같이 이 y는 이렇게 전개를 해서 해도 돼요.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할 거면 처음부터 저는 바로 x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라고? 알았어. 0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1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0, 2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1, 3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4. 그리고 1 곱하기 8분의 1, 0 곱하기 8분의 3, 1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8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답은 8분의 8은 1이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30번 문제 아래와 같이 풀어도 됩니다. 제가 서술에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풀이 방법도 있지만 x의 확률 분포 위에 직접 그 변수를 바꿔서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라.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30번 한번 연습해 봐 주세요. 31번입니다. 5와 6에 눈이 없는 대신 4의 눈이 3개인 공정한 주사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사위에는 1, 2, 3, 4, 4, 4 이렇게 4가 3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라 하면 x의 분산을 물어봤으니 vx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래와 같이 확률 분포 표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은 전체 6개 중에 1개죠. 따라서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가 6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분포를 기준으로 평균 EX를 계산해야 되고요. 분산 VX를 계산해야 되는데 분산은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1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2분의 1에서
평균은 3이에요. 그리고 x제곱의 기대값이란 위에 표 위에다 x제곱,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그리고 1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1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 3분의 31인데요. 6분의 1 괄호하고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3이죠. 그러니 1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면서 3분의 31을 유도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산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3분의 31에서 앞서 계산한 기대값의 제곱을 빼야 돼요. 이 또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분해야 되죠. 3분의 31 마이너스 9 그러면 9는 3분의 27이죠. 따라서 3분의 31 마이너스 27 즉 3분의 4다. 빠르게 통분하시는 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31번 같은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급한 마음에 계산하다 보면 통분해서 소수점 계산해서 실수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 실수하지 않도록 꼭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열심히 확인하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따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y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기호 기억나시죠? 2x는 2다, vx는 4다, 시그마 x는 2다. 이로부터 2y를 계산해라. 마이너스 2배의 2x 더하기 10 따라서 답은 6. 6은 1번하고 2번이네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시그마 x 따라서 4. 답은 1번입니다. 아래에는 분산으로도 풀어놨어요. 분산은 4 곱하기 4인 16의 제곱근을 취해서 4가 확인이 됩니다. 핵심은 기대값의 성질이죠. 2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b, v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제곱의 vx, 그리고 표준 편차는 제곱근을 써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그마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 오른쪽에 시그마 y에 대해서 절대값 a의 시그마 x라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문제풀이 아주 쉽겠고요. 33번입니다. A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적재 중량 1개가 1200kg, 승차 정원은 16명이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몸무게는 평균 69,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때 무작위로 승강기에 탄 성인 16명의 몸무게가 적재 중량 1개를 초과할 확률은 얼마인가? 갑자기 정규 분포 문제가 나와서 순서상 당황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풀어봅시다. 한 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9,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16명인 경우는 1명, 2명, 이렇게 16명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이룰 것인가를 예측하는 건데요. 1번 2x1부터 x16까지는 2x1 더하기 2의 x16 그리고 각각은 69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16 곱하기 69가 되는 거죠. 1104. 두 번째 vx1, x16 그러면 v의 x1부터 v의 x16이죠. 각각 1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곱이 계산이 되어서 따라서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의 4의 제곱 위로 올라가서 16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그 16명의 몸무게에 대한 분포가 얻어졌으니 이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규 분포입니다. 그 합을 y라고 하면 y의 분포는 110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 그리고 표준 편차는 16이라고 되어 있죠. 질문은 적재 중량 1개인 1120을 초과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초과한다 라고 했으니까 1120을 계산해서 그 값보다 큰 쪽이 될 확률이 얼마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1104에서 16을 더하니까 1120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겼을 때 0과 1이 되는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 1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 식으로 가서 1보다 클 확률이 0.159예요.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이 0.159다라는 거죠. 답은 2번 0.159입니다. 33번 문제는 단순히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분포를 이해하고 이 분포에서 16명의 분포를 새롭게 확장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1번, 2번 아래 이 S의 분포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림을 그려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저 그림에서의 오른쪽에 있는 큰 영역을 나타내는 거구나. 따라서 16명의 몸무게가 적재 중량 한계를 초과할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의 값 1 이상일 확률이구나. 답은 0.159야. 그래프 그려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른쪽 3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SX, XY는 X와 Y의 표준 편차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SX, XY가 보이면 단순한 표준 편차는 아니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표준 편차다라고 읽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일 때 sy는 4sx다.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신다면 s-2x 플러스 3은 절대값 마이너스 2의 sx다. 따라서 2sx가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아래의 공식을 보면 시그마인데요.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인 건 알겠는데 sax 플러스 b도 절대값 a의 sx인가요? 네. 그런데 sx를 계산할 때는 편차의 제곱의 시그마를 n-1로 나누는데 이 식이 유도되는 건 같나요? 같죠. 이유는 이들 안에 들어가는 값들 중에서 a는 분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 표준 편차에서의 관계와 표본 표준 편차에서의 관계는 같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그 외에 각각을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상자 그림은 여러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앞 시간에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죠? 상자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상관계수가 0이라 하더라도 값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나오지만 두 변수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포물선에 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상관계수가 0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왼쪽으로 양의 상관, 오른쪽으로 음의 상관, 그래서 토탈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번 변이 계수는 여러 집단의 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한다. 변이 계수의 가장 중요한 쓰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과 유아, 대학생과 초등학생,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등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이전에 나왔던 지식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지식이 쌓이면 어떤 문제도 잘 푸실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35번입니다. 자료 N개에 대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인 zi를 만들고 싶은데 변환한 자료와 원자료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을 물어봤습니다. 기호를 보니까 x바, z바, sx제곱, sz제곱 이는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다라는 해석인데요. 표본의 자료에 대한 성질이던 모집단의 자료에 대한 성질이던 앞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성질은 모두 동일하다. 지금 핵심은 z예요. axi 플러스 b. 그러면 x의 기대값에 대해서 a배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산입니다. a 제곱으로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해설을 설명해 놨는데요. 팁 부분이 더 쉽게 보일까요? 이 x는 x바, 이 z는 z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분산, 이 ax 플러스 b, vax 플러스 b 각각 제곱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 따라서 z바는 sz제곱은 35번 잘 풀이하셨고요. 36번입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과 확률값을 순서대로 구한 것은 먼저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러한 함수를 따라서 확률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값 x 플러스 k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k, x가 음수일 때는 4분의 1 x 플러스 k,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y절편이 k,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y절편이 k니까 y절편 k를 기준으로 1사분면은 기울기가 음수로 이렇게 그려지고 2사분면은 기울기가 양수로 이렇게 대칭형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확률 분포의 x의 범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x의 범위 여기 있어요. x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이다. 따라서 그래프가 어떠한 모양일지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돼요. 혹시 직선이 x축 2와 만나서 삼각형이 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만나서 사다리꼴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식을 하나 정리해야 되겠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k 절대값 한 것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k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왜 2분의 1을 했어요? 왜냐하면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계산하자. 색을 좀 달리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0에서 2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k는 2분의 1이다. 2k는 1이다. k는 2분의 1이다. k 값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의 2분의 1이네요. 질문은 절대값 x가 1 이상일 때예요. 즉 1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 이상 1, 1 이상 1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1에서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2배를 하면 되겠죠? 교수님 x축과 만날까요? 그래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즉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는 0이라고 둬볼까요? 4분의 1 x는 2분의 1 따라서 x축과 2에서 만나는군요. 그러면 위의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서 2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 그러면 1이 이쯤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문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을 넣으면 4분의 1이니까 밑변의 길이 1과 높이 4분의 1 그리고 곱하기 2니까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즉 답은 4분의 1이 되는 건데요.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계속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분 이렇게 계산해서 2배를 하면 됩니다. 적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4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직접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 적분하시오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직선의 문제, 그래서 손으로 계산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소개가 되고요. 한 번씩은 제곱과 관련한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결국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전체의 면적이 1이다라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함수 fx가 있다 해서요.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fx dx는 1이다. 그런데 교수님, fx가 어렵게 나오면 저 적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고등학교 수준 정도에서 소개가 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 걱정되면 제가 자료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창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도움이 되는지 연습할 때 사용해 보세요. 그 외에도 공부하다가 자료가 필요하면 꼭 의견 남겨주시면 찾아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번부터는 확률 분포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률 분포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